오늘 저희 비밀보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땡땡이가 땡땡이에게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땡땡이가 보낸 사연을 위해서 인생 선배 땡땡이들이 발벗고 나서는 위로와 공감이 어우러진 가슴 따뜻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 보낸 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윤지땡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길지 않은 사연이지만 지금 이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슬픔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송은 씨는 아버지, 네. 저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 대충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럼요. 그전에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사실 몰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송은 씨가 해주고 싶은 말 있습니까? 윤지땡님에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더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달 20일이 아빠 기일이었는데 그때가 되면 뭐 툭툭 한마디씩 그때 참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저희한테 좀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아빠가 즐겁고 유쾌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즐거웠던, 우리한테 남겨주셨던 것들만 좀 기억하면 좀 그게 많이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됐죠? 16년 됐나요? 14년 됐나요? 10년이 넘어가니까 말을 꺼낼 수 있나 보다. 저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김숙 씨는 엄마의 엄자만 나와도 지금 저는 아직까지 누구에게 왜냐면 제가 좀 쉽게 담배 피고 숙이 담배 줘라. 담배 줘라 숙이. 엄마는 아셨니? 너 담배 피는 거? 에이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엄마 좀 꿈에 나타날라. 너 담배 폈니? 근데 아직까지는 난 얘기를 못 꺼내겠어. 이제 3년 차인데 덤덤한 것 같거든? 근데 어느 순간 슬퍼져. 맞아. 그러니까 일상을 지나는데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움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위로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제작진들과 회의를 많이 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땡땡이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지난 며칠간 비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생 땡땡이들의 경험담과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를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500여 분 가까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윤지땡님을 위해서 선뜻 고백하기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신 땡땡이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껏 땡땡이들의 위로의 말을 하나하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영땡님이 주셨습니다. 윤지땡님, 저도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가시기 전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그때 내가 대들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조금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셔야 내가 제일 덜 슬펐을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오래오래 사시다가 100세쯤 돌아가시면 덜 슬펐을까? 아니면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면 덜 슬펐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아도 저는 똑같이 슬퍼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윤지땡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에 너무 집중하며 아파하지 말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항상 마음속에 어머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찐 조언이다.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아빠랑 진짜 크게 말다툼한 적이 있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막 못한 것만 네. 기억나.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돌아가셔야 덜 슬픈 거야? 그건 없는 거잖아 사실. 이분처럼 그러네. 나도 똑같이 고민을 한 거야. 뭐가 가장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을까? 근데 방법은 없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나 많이 참았다. 나 진짜 많이 참았다 언니. 아유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조언을 할 수가 없네. 문서로 써서 줄게. 되게 쉽지 않네. 다음 자, 또 익명으로 주셨네요.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윤지땡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쏟을 수 있는 울음을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저는 화장터에서 마지막으로 함을 담아주던 보자기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진짜 위로받고 싶을 때 보자기를 양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손이라도 잡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이것도 너무 이해가 가죠. 언니까지 이러면 안 돼. 아이 진짜 그럼 진행 못해. 언니까지 이러면. 화장터에서는 진짜 되게 허망해져. 그치. 잡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이제 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음. 우리 엄마는 관절 수술하신 거야. 음. 화장을 하고 나면 관절에 넣었던 게 남아있지. 남아요. 나는 버려달라고 했는데 넷째 언니가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받아서 뭐하게 했더니 그냥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거든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게 제일 슬픈 일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라고 참 네. 언니 여기 유지. 혼자 남은 아버님을 걱정하면서 특별하게 사연 주신 정은땡님이 계세요. 자, 힘들 땐 가족에게 힘들다고 울고 싶다고 서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엄마가 힘든 마음을 꾸역꾸역 참으시다가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혼자 남은 아버님과 서로 같이 울어주세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짙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선 티를 잘 안 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과 시간을 맞춰서 티타임도 갖고 서로 한 주가 어땠는지, 서로의 감정은 어땠는지 등등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은 가족이 행복해야 먼저 간 어머님도 안심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슬픈 사람은 아버지지. 그렇지. 솔직히 특히나 또 아버님들은 또 힘든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지. 묵묵하게 있죠. 근데 우리 집이 지금 언니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버지랑 같이 있어주는데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소은 씨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지만 한 명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좀 더 뭉쳤어. 맞아요. 왜냐면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깊이 소중한 반성하게 거야.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좀 더 미안해져.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맞아요. 근데 낚싯대 좋은 거 못 사드린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술 좀 더 실컷 사드릴 걸. 여기까지 할게요. 박상땡님이신데요. 4년 전 겨울 소화가 안 된다며 병원에 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첫날 허망함에 눈물도 안 나고 친구들과 술 퍼마시다가 새벽에 미친 사람처럼 꺼이꺼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 끝나고 집에 와보니 엄마가 김장하시려고 주문해 놓은 절인 배추가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의 빈자리가 크네요. 아빠는 지금도 엄마의 영정사진에 매일 간식을 올려두고 계시고 엄마의 생일, 제삿날, 특히 어버이날은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고 힘듭니다. 주변에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엄마가 편히 못 가신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제일 원망스럽고 밉더라고요. 윤지땡님도 많이 힘드시면 저처럼 병원 도움도 받아보시고 잘 버티시길 바랄게요. 와 배추 뭐야. 제가 정신과 의사분을 만났는데 3개월 정도를 애도 기간을 갖고 퍽퍽 울래요. 한 달은 주체할 수가 없이 눈물이 날 거다. 6개월 3개월 정도 눈물을 좀 거둘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딱 1년 후 기일을 왔을 때 다시 그 감정이 그대로 올 거다.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1년이 넘어서도 그 기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막 문득문득 갑자기 눈물이 나고 이러면 병원 치료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박상땡님은 사실 위로를 보내셨지만 본인도 지금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힘드신데 윤지땡님의 사연이 정말 남일처럼 안 느끼시기 때문에 용기 내서 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속히 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사연 한번 해볼까요?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8년 됐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처음엔 온몸을 누르는 바위 같아서 죽을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위가 작아져서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돌이 된다. 그래서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 돌은 죽을 때까지 항상 지니고 갔다고 하네요. 지금은 윤지땡님 가족분들이 바위에 눌려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겠죠? 마음껏 울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다 보면 저처럼 작은 돌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힘내란 말 지겹게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문구네요.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처음엔 온몸을 누르는 바위 같아서 죽을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위가 작아져서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돌이 된다. 주머니 진짜 좋아하는데 바지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매번 만져지네요. 네. 저희가 이 사연을 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냐면 너무 심각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요. 윤지땡님 가족들이 많이 슬퍼할 만큼 하고 일상으로 조금씩 잘 돌아오시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지땡님과 가족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네. 서로 아껴주고 네. 이제 남은 가족이 한 명이 준 거잖아요. 네네. 그것만큼 내 가족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좀 똘똘 뭉쳐서 네. 서로 잘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땡땡이 분들 가운데 네. 말을 좀 날카롭게 내뱉는다든지 자기의 그냥 쓴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해버린다든지 하면서 상처 주는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네. 잘해준 거 진짜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을 때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땡땡이가 땡땡이에게 시간들을 꾸몄는데 윤지땡님을 위해 용기 내서 손 내밀어준 우리 땡땡이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이 응원해주신 땡땡이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소개는 안 됐지만 글로 남겨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